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0.35%, 그리고 코스닥은 0.88% 상승 마감했습니다. 수급을 살펴보면 코스닥도 코스피도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수급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 일단 오늘은 대형주 위주로 돈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중소형주는 오히려 이렇게 세력들이 팔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계좌가 그렇게 재밌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종별로 들여다보면은 전기전자, 운수, 창고, 의약품, 화학업종 이런 순으로 해서 돈이 들어왔습니다. 현재 시장에는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개별 종목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데 앞으로는 이슈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은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관련해 가지고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은 분들께서는 제 채널에 들어오셔서 기본적 분석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 보시면은 영상이 있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건가, 또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또 그리고 이 역이용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실적 시즌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들은 세력들이 실적을 이용해서 물량을 끌어모은데도, 아니면 투자금을 끌어모으는데도 이용을 하지만은 때로는 실적 발표를 이용해서 물량을 떠넘기는 용도로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재료도 쓰이기 때문에 특히 이 기본적 분석의 역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현재 시장의 뉴스를 보게 되면은 7일부터 시작해서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하고 다른 기업들도 하나하나 실적을 발표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현대차 관련해서도 나오고 게임주도 나오고 대한항공도 나오고 여러 가지 쭉 기업들 실적이 계속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적과 동시에 봐야 하는 지표, 이 말씀드렸죠. 먼저 요 내용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실적을 기업이 발표를 합니다. 그럼 일단 요거 좀 봅시다. 실적을 발표했을 때 이렇게 주가도 높은 상태에 있고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고 하면서 세력들이 매수한다, 이런 종목들은 앞으로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실적을 발표를 하는데 사상 최대 실적 이야기를 하고 한껏 분위기를 고조시켜 놓고서 오히려 세력들이 판다, 그러면은 그런 종목들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빨리 빠져나와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고 앞으로 전망이 밝고 더 잘 될 것이라는 기대가 한참 부풀러 있는 가운데 그와 동시에 세력들이 같이 매수해서 들어간다면 안심해도 되는데, 그런 실적 관련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오히려 세력들이 판다면 그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또 관련해서 봐야 되는 게 이런 변곡점 지표를 볼 수 있는 분들께서는 실적과 관련해서 이런 고점에 물려 있다든가 그래 되면은 정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잘 될 거다, 이런 한 방향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실적과 동시에 주가의 위치, 또 그리고 주가 선도 세력의 매매, 수급도 동시에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리는 겁니다. 실적 시즌에는 그거를 조심해야 돼요. 특히나 이게 조심해야 될 게 실적이 이렇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올해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을 드렸죠. 작년하고 요게 작년이고 요게 올해입니다. 올해이면 작년에는 실적이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일부 좋은 기업들도 있었습니다만은 대부분의 기업들 실적이 좋지 않았고 이게 평균이라 선치면 평균보다 더 나빴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조금씩 이렇게 회복되기 시작을 하는데 작년에 워낙 나빴기 때문에 예전보다도 나빴지만 워낙 나빴던 관계로 인해서 올해 조금만 좋아져도 작년보다 훨씬 더 좋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게 기저효과라고 하는 거, 요거를 좀 조심해야 되는 거고, 요거는 이런데 실적을 다루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겁니다. 실적이 작년에 나빴다가 좋아졌다가 해를 거듭할수록 좋아지겠죠.
원래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늘 좋을 수만은 없고 이래 좋았다가 나빠졌다가 하기를 좀 반복을 좀 하죠. 반복을 좀 하는데 이 실적이 계속 좋아지다가 그래도 더 이상 작년보다 좋아지기 힘든 어느 정점에 다다르는 때가 있습니다. 보통 요 정점에 다다르는 때가 언제냐고 그러면은 다 비슷하게 이렇게 다다릅니다. 다다를 때가 전 세계에 돈이 늘어나는 동안은 웬만한 기업들 실적은 다 좋습니다. 그냥. 그럼 정점에 다다랐다 하는 말은 일단은 크게 보면은 이 사회에 늘어났던 돈들이 이젠 앞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빚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다. 아니면 기업도 더 이상 빚내기 아니면 투자금을 더 이상 받아내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늘어나는 것을 갖다가 이제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딱 줄어들려고 하는 그 시기에 모든 것은 다 정점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제 정점을 맞이했다가 일시에 무너지기 시작하죠. 그럼 그때 나오는 뉴스들이 주로 어떤 거냐면 돈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때 나오는 뉴스들은 전부 다 실적이 좋다는 뉴스들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때 또 유심해 봐야죠. 세력들이 실적이 좋다 하는데 팔고 있지는 않은지 수급과 반드시 동시에 봐야 됩니다. 지금은 사실 다소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습니다. 연습 삼아 해봐도 돼요. 들고 있으면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만들어내면 뭐 예전보다 더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실수를 해도 되는데 나중에 진짜로 모든 경제 지표가 잘 나가고 모든 기업들 실적이 좋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문제가 발생이 되고 충분한 그간 연습이 안 됐던 사람들은 대부분 그때 다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이 사람들이 돈을 많이 만들고 모든 기업들이 잘 나가기 때문에 국가가 무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물건들을 실어 나르는 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 호황을 맞이하는 게 바로 조선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배 만드는 회사들. 기업들이 물건을 만드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은 운임료가 높은 이유는 뭐 배가 갑자기 지금 좀 부족하니까 그런 거고 나중에 되면 이 중간에 계속 발주를 한단 말이에요. 배가 필요해서 계속 발주를 합니다. 배가 엄청 지금 많아져요. 그럼 조선업 실적이 엄청 좋다니까 그때 이제 조심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뭐 연습 삼아 해봐도 되는데 실적 시즌을 통해서 자꾸 연습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대부분의 초보 개인 투자자들이 물리는 시점은 모든 기업들 실적이 다 좋을 때, 모든 기업들 실적이 다 좋단 말은 이 사회에 돈이 많을 때입니다. 그럴 때 조선업이 최고조로 잘 나갈 때, 그때는 전망들이 전부 다 좋은 전망만 나옵니다. 앞으로 무조건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다가 그냥 한 방에 거품 확 무너집니다. 그때 그 전망을 보고서 들어가는 사람들이 개인 투자자들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적 관련 뉴스가 나오면은 반드시 수급하고 동시에 겸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알아들으시겠죠. 좀 부족한 분들께서는 이 영상 꼭 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그 주식시장에서 투자를 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 운이 좋아서 버는 사람들도 있죠. 무식해서 무조건 들고 있다 보니까 버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습니다. 매번 살아남으려고 하면은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공부 안 하고 남한테 들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자꾸 보는 거고 또 그리고 이런 걸 통해서 이거 이렇게 각 개별 종목도 이렇게 수급도 이렇게 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체크하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만들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도 보는 거고 또 이런 거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거 공부를 평상시에 이래 해 두는 겁니다. 이런 실력들이 나중에 이제 빚을 발하게 되는 거죠. 돈을 이래 시장이 좋아질 때는 누구나 다 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 물려버린다니까. 이때까지 번 돈 그때 다 토해내 버립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계좌 마참 주식 투자 재밌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에 물릴 때 빠져나오지 못하면 그때 이제 한 10년 아니면 인생 끝나는 거죠. 그냥 한 10년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2007년도에 한 2000포인트 이상에서 물린 사람들 그 회복되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겠어요? 많이 걸리겠죠.
자, 어쨌든 뭐 세력들이 요런 업종들 매수를 했는데 오늘 세력들이 매매한 종목들 보니까 공통적으로 매수했다 이 말이에요. 보니까 17개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 좀 살펴보니까 이렇습니다. 일단 세력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이 HMM입니다. 이 종목의 인기는 참 꺼질 줄 모릅니다. 한 5만원 좀 넘었었죠. 갔다가 4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가 오늘 또 뭐 이까지 4만 7, 8천인가요? 한 이 정도까지 다 올랐습니다. 이거는 운임이 좋으니까 그런 거죠. 또 그리고 앞으로 사실 뭐 더 갈 수밖에 없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갈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물동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기는 좀 그런 거고, 들고 있다 그러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세력들이 하여튼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삼성전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 매수를 했고, 지금 요즘 연기금 매수하고 있는데 연기금은 삼성전기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나머지는 거의 뭐 매수하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거의 통상적인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또 그리고 투신 이 펀드 쪽에서 들어온 게 삼성전기 기관 투자자들하고 오늘 외국인들은 기관들이 그러네요. 기관들은 삼성전기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고 외국인들은 HMM 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좀 살펴보려고 일단 오늘은 여기다 좀 넣어놨습니다. 보니까 일단 HMM 이거 좋습니다. 이건 좀 크게 해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보면은 사실 이런 색깔 칠해주면 나와야 되죠. 그래서 신규 접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존에 들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세력들이 수급이 들어오면서 지금 이 가격을 지금 뛰어넘었다 이 말입니다. 사실 이 가격도 뭐 사실 중요한 가격입니다. 이래 되면은 HMM이가 5만원 정도쯤 넘어간다고 봐야죠. 들고 있는 사람들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좀 어중간하고 녹십자 요런 거는 또 괜찮죠.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하면서 그죠? 많이 매수하면서 이렇게 살짝 들어 올리잖아요. 이런 것들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죠. 녹십자 한번 봅시다. 단기적 관점이에요. 이걸 좀 맞춰보면 일단 세력들은 아직 손해 중이고 요거 개인들한테 많이 걸려놓고 보니까 이 가격이 개인들이 이 정도만 좀 받아주는 거 봅니다. 요 정도 가격에는 개인들이 받아줍니다. 그러니까 지지선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매물대가 여기 몰려있다 봐야죠. 그럼 매물대 위쪽에서 더 이상 여기서 지지를 받고 간단 말은 안 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정도 가격을 하나 손절선으로 잡아두고서 단기적으로 매수해도 되죠. 그러니까 목표가는 여기도 40만원 내도 되고 50만원 내도 되고 단기적인 관점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겁니다. 멀리 보면은 뭐 계속 들고 있는 거고. 그리고 동성 화인텍은 어중간하죠. 이 삼성전기도 딱 보니까 오늘 세력들이 많이 매수해서 들어왔다 그죠. 이것도 괜찮죠. 세력들 매수 단가 세력도 엄청 이익이고 개인들은 단타를 얼마나 하는지 지금 이제 손익분기점 오늘 넘었네. 오늘 외국인들도 그렇고 이 세력들은 다 이익 중입니다. 이거는 뭐 지금 들어가면 좀 곤란하고 그냥 들고 있는 사람들 더 들고 있으면 되겠네. 근데 굳이 그래도 이거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하면 뭐 오늘 종가 시초가 뭐 아니면 요 정도 손절선 잡아야죠. 잡고서 가봐야지. 20만원 목표가 잡고 아니면 22만원 목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삼성전기 이거 갑니다. 이래 되면 또 단기적으로 좀 더 갈 수가 있겠죠. 단기적인 관점에서 볼 것밖에 없어요. 나머지 종목도 좀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살펴보고서 내일 장중 수급 분석 시간에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또 그리고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요거는 파트론 또 나왔네. 파트론 이거 한 며칠 전에도 지금 단기 상승할 수도 있다고 지금 상승 반전 신호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론은 뭐 어제나 한 며칠 전에 나왔죠. 그러면 그 전에 나온 것도 직전에도 있을 건데 KH 필룩스 보니까 요때 나왔네. 6월 16일이다. 그죠? 6월 16일 날 상승할 수도 있다라고 떴고 조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그 이전에 나온 종목 또 보면 PH 이거는 뭐 자주 저번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상승 반전 신호가 나오면 앞으로 주가가 상승할 수도 있다 이런 개념으로 바라봐야 되죠. 바라봐야 되는 거고 상승 반전 신호는 그렇게 이용하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조심해야죠. 계속 앞으로 하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라는 신호 계속 보냈다니까
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분할 매도 뭐 들어가면 되는 거죠. 이런 신호는 뭐 게임 끝 내도 되는 거고, 조심해야 되는 거고, 아, 이것도 조심해야죠. 이런 거 신호 뜨면서 이렇게 되면 조심해야죠. 이거 경동나비엔, 잠시만요. 경동나비엔 요거 수급을 좀 살펴보니까 이게 지금 이런 신호가 뜨면서 판다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그동안 세력들이 이렇게 매수를 하다가 지금 팔기 시작하고 개인들이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호 나서 뜨죠. 이런 거는 조심해야 돼요. 단기적으로도 조정될 수도 있고 아니면 세력들이 갈 수도 있습니다. 세력들의 평균 매수 단가는 지금 한 요 정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로 봤을 때는 한참 더 팔아도 돼요. 세력들이 공매도 쳐도 되고 그냥 팔아도 되고 얼마든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지금 물고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수급을 들여다보면은 이렇게 개인들이 실제 사죠. 신기하게도 이때 사요. 이렇게 높은 지점에서 앞서 보여드린 이런 것처럼 신기하게도 안 살 것 같은데 실제 이럴 때 사야 될 것 같잖아요. 그냥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는 항상 이럴 때 사야 된다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근데 안 살 것 같아도 희한하게 이럴 때 삽니다. 희한하게 사요. 그러니까 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이런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돼요. 여튼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앞으로 개별 종목 실적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사는 건 아니고 수급과 여러 가지를 좀 동시에 고려해서 봐야 되는 거고 또 그리고 올해는 뭐 특히 전년도 실적이 워낙 나빠서 기저효과로 좀 좋아지는 경우도 많을 거고요. 그런데 지금은 한동안 좀 실수를 해도 상관없습니다. 상관없는데 진짜 조심해야 될 것은 앞으로 경기가 좋아져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경제 지표들이 좋고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기업들이 다 잘 나가서 그간 실적 발표가 몇 번이나 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 그 이런 과정은 돈이 많아졌다고 보면 되는 거고 돈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그때도 분명히 실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장밋빛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물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봐야 될 게 조선주도 같이 봐야 되고 평상시에 순환 매매를 통해서 연습을 자주 해두고 또 공부도 자주 해둔 사람들은 이때도 잘 대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켜보세요. 대부분 사람들 저렇게 잘 나간다 할 때 주식이라고 하는 게 남들이 두려워할 때 사야 되는데 주저 하다가 못 사서 남들이 돈 벌었다 할 때 우리가 저기 부동산 있잖아요. 연끌 대출해서 샀다고 할 때 예전부터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 청와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건 진짜 바보 같은 이야기 했잖아요. 집값 떨어진다 해가지고 용기를 못 내서 못 샀는데 해별 청와대 들어가 있을 때 어디 뭐 집을 사가지고 집값이 뛰어올라가지고 그때서야 용기를 내가지고 돈 벌어가 욕 들어못답니까? 그러니까 진작에 살 수 있을 때 그때 샀으면 되는데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사다가 나중에 사서 다 올랐을 때 급한 마음에 사서 들어가면 사달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돈 벌었다 할 때 희한하게요. 그때 삽니다. 이때 산다고. 이때 살 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연끌해서 사봅니다. 빚내서 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한번 해가지고 반대매매 당하고 공매담 당하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기면서 하면 그동안 이 돈 번 거 그냥 날아가요. 평상시에 공부 열심히 하세요. 남 따라 공부하지 말고 자기 실력을 좀 기르는 그런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다 해놨잖아요. 이거 8년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8년 전에 이야기했는데도 이 11,000번, 5,400, 77,000번 봤는데 다 까먹거나 한 번도 못 봤다 하면은 공부하십시오. 실력이 살아남는 겁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합시다. 이상입니다.